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AI 테마주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AI를 대표하는 대장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한국은 SK 하이닉스, 중국은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이 AI 테마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종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뭐고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톡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좀 애증의 종목이기도 하죠. 2020년에 빅테크 규제에 어떻게 보면은 불길을 지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도 안 좋았고 주가도 안 좋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리바바마저 작년 4분기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항생테크 지수 안에 알리바바 비중이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가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바꿔나가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체질 개선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사람을 자르기도 하지만 조직 구조를 바꾸죠. 이제 알리바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 빅테크 규제를 막고 나서 확장에 제어가 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알리바바가 한창 잘 나갔을 때는 텐센트랑 알리바바 두 기업이 약간 경쟁하듯이 스타트업들 지분을 막 인수를 했거든요. 물론 VC나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알리바바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막상 지분을 투자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수익성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2023년에 1 플러스 6 플러스 N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하죠. 알리바바 그룹을 먼저 축으로 두고 6개의 사업부를 밑에다 두고요. 그 외 기타 사업은 N으로 묶는 구조조정을 단행을 합니다. 이 조직구조 개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있던 알리바바 짱용 CEO를 알리클라우드 대표로 바꾸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의 전사 모토는 AI랑 이커머스 이 두 축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최근 8월에 알리바바가 사업부를 4개로 다시 재편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커머스 부분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국제 이커머스, 그리고 클라우드 플러스 AI 및 기타 이렇게 완전히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성과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클라우드랑 AI 서비스인데요. 알리바바를 생각하시면 당연히 중국의 이커머스 대표 기업이기도 하지만 중국 1등 클라우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커머스 쪽 거래량, 특히 광군절대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을 하게 되었고 별도로 사업으로 발전시킨 케이스인데요. 정말 잘 나갔을 때는 당연히 클라우드 쪽 매출이 2자릿수 이상은 거뿐이 넘었지만 이제 빅테크 규제하고 나서는 이게 거의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투자 매력이 그동안 많이 낮아졌던 게 사실인데 AI 쪽 수요가 다시 중국에서도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2분기 AI 클라우드 매출이 26%까지 회복을 했고요. 제가 이제 딥시크 발표하고 나서 중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도 정말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번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알리라던가 화웨이라던가 이런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클라우드의 최대 고객은 알리바바예요, 당연히. 그래서 알리바바 쪽 AI 사업이 증가하면 알리클라우드 매출도 같이 증가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리바바가 지난 3년 동안은 거의 캐펙스보다는 우리는 자사주 얼마나 살 거고 주주 환원 얼마나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올해 초에 앞으로 3년 동안 3,800억 위안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중국 AI 밸류체인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AI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있겠고요.
그 외에 LLM 그리고 응용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프라 쪽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꽉 잡고 있고, 여기에 본인들의 LLM Q1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도 또 Q1 모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성능은 10배로 확장하고 비용은 10분의 1로 감축하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본인들 AI 칩을 추론 모델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보도가 됐는데요. 뭐 사실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아직 알기는 어렵지만 국산화 움직임이 지난 3년 동안 없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AI 칩을 개발을 해서 나중에 대외 판매까지 가능하게 되면 클라우드, LLM, 칩, 여기에 응용 서비스까지 그야말로 AI 산업군을 커버할 수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상단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컬 서비스 강화인데요. 중국의 모든 산업들의 발전이 그러하듯이 뭐가 잘 될 것 같다 혹은 어떤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일단 다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죠. 돈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보조금을 푼다라던가 소비 쿠폰을 푼다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출혈 경쟁을 하고 MS를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 올해 2분기 들어서서 퀵커머스라고 하죠. JD.com, 알리바바, 메이투안이 다 뛰어들면서 조금 한동안 주가가 부진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알리바바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5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지금 AI 쪽 투자를 더 확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 산업에 이렇게 뛰어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메이투안, JD 다 실적이 빠그라졌죠. 근데 알리바바는 2분기에 오히려 이 키커머스 쪽에서의 성장이 확인이 됐고, 이 기세를 몰아서 알리바바가 메이투안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식당 랭킹을 메이투안의 따종디엠핑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리뷰를 남긴 걸 보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도 보편적입니다. 근데 뭐 우리도 네이버 리뷰 약간 못 믿잖아요. 이 리뷰에도 허위 리뷰가 많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가 이번에 들고 나온 서비스는 이제 본인들의 지도 앱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방문한 데이터를 가지고 식당 랭킹을 매기는 이런 서비스를 런칭을 한 건데요. 당연히 여기에 10억 위안 소비 쿠폰을 배정을 하면서 메이투안의 로컬 서비스 자리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리바바가 잘하던 것, 트래픽, 그리고 본인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신사업 투자인데요. 예전에 이제 알리바바가 잘 나갈 때 제가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시진핑 주석의 눈밖에 나면서 그동안 플랫폼들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주저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뭐 알리나 텐센트가 뭐 신규 기업에 투자했다 이런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는 뭐 알리바바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리즈 A 플러스에 참여했다라는 기사라던가, 혹은 엔트가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이다 라던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과거 대비 이제 정부 스탠스가 완화됐기 때문에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합적인 포인트에도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저렴합니다. 왜냐? 여전히 알리바바의 본질은 이커머스인데 중국 소비가 회복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있어요. 이커머스 쪽 매출이 아직도 완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반신반의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알리바바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저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리바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